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참 길고도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서프라이즈 인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리액션은 보는 제가 다 무한하더군요. 게다가 금리 인하를 모든 사람들이 원할 때는 애써 모른 척하다가 이번처럼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제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이나 채권 브로커들은 거의 뭐 퇴근도 다 오밤중까지 못했고 점심 못 먹은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미국의 서프라이즈는 왜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는데 한국의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심드렁할까요? 일단 미국 시장 보시면은요, 간밤에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비록 이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서는 방향성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FOMC를 앞두고서 시장이 좋았던 적은 없고, 또 지금의 이제 이 매도세는 각종 뭐 악재를 핑계로 삼은 그런 숏 포지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FOMC가 끝나든가 아니면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에 바로 숏 커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눌림목 매수 관점의 이 트레이딩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제 우리나라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도 해서 장 막판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밀렸습니다만은 오늘 그 정도는 갭으로 만회하면서 출발하는 게 당연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일단 이번 결과는 2월 달이고요.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10월 말부터 11월, 12월, 요때가 이제 이 소비 경기의 거의 대목이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뭐 시들해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도 이걸 따라서 상저하고가 보통입니다. 1분기가 가장 낮은 수준, 그 다음에 쭉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올라가다 4분기가 가장 연중 고점을 찍는 시기인데요. 이번 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이 부진했습니다. 1월, 2월을 내리 감소했기 때문에, 12월, 1월을 이제 내리 감소했기 때문에, 지난 연말 쇼핑 시즌에 좀 일찍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내리 하락하고 나서 2월 달엔 좀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반등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0.6% 마이너스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연속의 이제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는 지난 연말 뭐 쇼핑 시즌에 우리도 소비재인데, 우리도 어차피 목돈 안 들어가고 할부로 사는 거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열심히 연말 판촉 행사를 해가지고 2015년식 차량들이 먼저 좀 많이 팔려 나가서 1, 2월에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 자재 같은 경우에는 날씨 탓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바로 온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일단 이 엇갈린 흐름을 세 글자를 줄이면 날씨 탓이 맞긴 맞지 않느냐. 한파와 폭설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같이 판매가 줄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건축 자재도 그렇고, 반면에 온라인은 늘었다는 거. 그럼 이제 날씨 탓으로 전체 미국의 소매 판매 0.6% 마이너스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건 또 헷갈리는 게요. 다른 항목을 보면은 요게 스포링 굿즈하고 하비 북겐 뮤직 스토어스, 그러니까 학용품하고 레저 용품 샵은 2.3% 늘었는데, 요거는 이제 백투스쿨 시즌, 개학철을 맞이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매출이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1.5% 2월 당시에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그나마 유가가 좀 올라가지고 주유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잡힌 게 오히려 소매 판매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 과연 유가가 하락하는 게 가처분 소득 증가, 그리고 이거는 곧 소비 증가다라는 등식을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깨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어떤 유가 하락의 효과는 실물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서 주유소 매출이 상승 플러스로 잡히는 게 소매 판매에 또 도움이 되나, 지금 이런 헷갈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진은 부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폭 실망의 빅 미스 서프라이즈였었는데요. 추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회색 바 그래프가 월간이고요. 빨간색 이 선이 연간인데요. 누가 봐도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단위로는 뭐 그동안 긴 스네이크인 터널이라 그러죠. 계절적인 어떤 요인에 따라서 연초에 줄었다가 4월 달 뭐 부활절 연휴 행락철 되면서 좀 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여름 휴가철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8월 말 되면서 다시 이제 휴가철 끝나면서 팍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뱀 속의 터널이죠. 스네이크인 터널로 오다가 최근 들어서 하방 추세를 깼다가 반등을 하는 이 와중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조금 불안정해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씨 탓이라는 것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USA 투데이 보시겠습니다. 뭐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소비자들의 심리와 지갑이 함께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사진은 또 이거 안 추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얼어붙어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지 간에요.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항목들을 봤을 때 자동차, 건축 이런 게 줄고 온라인 늘어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날씨 탓을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럼 이제 3월 달에 기저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저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지는 저도 업계 뭐 금융투자 분석사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오른 날은 어떻게든지 호재를 갖다 붙여야지 제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제 타당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보신 대로 다우지수가 오늘 200포인트 넘게 반등을 했는데 지표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또다시 한번 역설적인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연준 조기 출구 전략에 두려워하고 있는 월가에서는 소매 판매 부진을 상당히 든든한 지원군으로 인식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앞에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그 소비 지표의 부진은 결국은 연준 조기 출구 전략을 막아줄 어떤 방패막이 역할로 인식을 했다는 건데 이 아틀란타 연은에서 데일리로 GDP 전망을 이렇게 변화를 올려놓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보신 소매 판매가 대폭 부진하게 나왔고 또 3개월 연속의 하락세인데다가 여러 가지 추세나 아니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연준의 3대 바로미터,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셋 중에 실업률은 이제 뭐 거의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유가 하락이라는 이 어떤 변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GDP는 지금 보시다시피 1분기 GDP의 경우 0.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예상치가요. 아직 이제 1분기가 안 끝났으니까 1분기가 다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2월 초만 해도 거의 2.3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말에도 1.7까지 정도 있었는데 그게 보시다시피 지금 반토막을 계속해서 무슨 세포 분열하듯이 2분할 계속해가지고 현재 0.6%까지 1분기 GDP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연준의 조기 출구 전략을 혹은 연준 매파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줄 만하다. 이제 이렇게 결국은 귀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하여튼 지표에서 저렇게 나왔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직진만 계속하던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약간의 후진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폭이 크진 않고요. 0.57% 하락을 해서 100선을 육박하던 이제 최근 12년 내 최고치에서 약간 한 걸음 물러났고요. 달러 강세가 최근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큰 폭은 아니어도 이런 구간을 겪어오다가 한 번 꺾인 게 오늘 모처럼 이제 그동안 하방 포지션의 청산이 쇼커버를 불러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 강세의 스트레스를 받던 이제 이 월가 트레이더들이 조금 그야말로 숨통이 트여서 운신의 폭이 조금이라도 커졌던 날이었다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도 우리 증시 수출주 대형주들한테서는 중요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121엔대에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연준 그 출구 전략이나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제 나름대로 뭐 어떤 백일장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의 3대 바로미터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이 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신 소매 판매는 GDP 부진 전망으로 이어졌다면 지금 보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땠나 보실까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죠. 보통 이제 이거는 30만 건을 벤치마크로 해가지고 이거를 넘었냐 부진했냐에 따라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동향이 어땠냐를 이제 판정하는데 이번 주는 28만 9천 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첫째 주고요. 매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인 첫째, 둘째 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첫째 금요일에 나올 3월 고용보고서 집계 기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신규 실업수당이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도 그리고 전주보다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사주 이평을 보시면은 최근에 좀 약간 하방 피로감이 있죠. 그동안 너무 내려오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다시 하방으로 결국 추세를 잡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겠죠. 이러다가 실업률 5.5%를 찍고 실업률이 다시 튀어오르거나 그러면 우리도 전망하기 힘든데 하지만 4주 이동 평균은 여전히 30만 건 위에 있고 주간 단위로는 줄었다는 점이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투심으로 하여금 취사 선택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갖다 붙이기에 아주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별로 보시면은요. 여기도 또 이제 날씨 탓이 들어있는 게 동북부 지역의 한파와 폭설 또 지난주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꽃샘 추위처럼. 뉴욕하고 테네시주에는 실업수당이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행인 거 하나는 셰일 오일 집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업지대 텍사스하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또 실업은 많이 진정이 됐다. 예,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해서 하도 요즘에 말이 많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서베이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지난 3월 6일에서 1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소매 판매나 이런 걸 보기 전에 결과인데 6월, 9월이 좀 팽팽하다. 총 63명의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서 29명은 6월, 그 다음에 23명은 9월, 그 다음에 4명은 7월 이렇게 내다봤고요. 도표를 보시면은 2분기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48%, 3분기는 46%. 근데 2분기는 주로 6월이고요. 3분기는 주로 9월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48대 46. 예?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시행한 서베이에 따르면 얘기를 하고 있다. 솔직히 좀 너무 매파적이지 않나요?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남은 시점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다우 300포인트씩 한 일주일 내내 빠져도 모자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위축이 돼 있었고 너무 과도하게 매파적인 이런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좀 자각 증상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꺼진 물도 다시 보는 그리스 소식입니다. 지금 그리스하고 독일의 갈등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독일 그리스 대사가 공식적으로 독일 정부에 항의를 하는 등 지금 시끄러운데요. 지난 협상 이제 첫 번째 결렬됐다 두 번째 다시 사인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비화를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볼프강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이제 그 사람 참 처음에 자기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협상장에 들어와가지고 화내면서 나가버렸다는데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실리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리스가 지금 그걸 보고 분노를 했고요. 이거 가지고 주 독일 그리스 대사가 항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재무장관은 보란 듯이 저기 선수끼리 왜 그러십니까? 이게 부채를 영원히 못 갚는다는 거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인정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는데 참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6월까지는 그리스가 어떤 파열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열음 대신에 노이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음에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의 기사 보고 마칠까 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소외감을 느끼는 제목인데 한국 금리 인하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다. 근데 코스피는 막판에 내려앉았던 내마녀의 심술에 시달렸던 날. 이런 걸 보고 윈블던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을 했고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유럽계 자금이 아시아 시장에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연준 조기 금리 인상 우려를 어떻게 상쇄해주고 있다. 그런데 코스피의 하락에 대해서는 로이터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로이터에서 이제 이 포를 돌렸는데 이번에 내린 거 보니까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이제 없을 것이다. 식사 끝이다. 이렇게 또 컨센서스가 잡혔대네요. 참
금리를 안 내리면 또 안 내린다고 뭐라 그러고 금리를 이제 내려줬더니 이걸로 어떻게 대충 끝내려고 한다 그러고 또 아주 비판적입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0.85% 올랐지만 56선에 회복을 하기 전에는 코스피 2000선 제도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